베어너클 복싱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빈곤과 범죄로 유명한 뉴욕시의 파이브 포인트 지역은 19세기에 베어너클 복싱의 온상이었습니다. 권투 챔피언이자 정치인인 존 모리스와 빌더부처로도 알려져 있는 윌리엄 풀, 존 로렌스 설리번은 보스턴 스트롱 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의 베어너클 복싱은 돈과 명성, 인기, 그리고 정치가도 될 수 있었습니다. 권투는 오랜 계급 구분이 무너지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링과 스파링룸은 실력주의와 민주주의의 장소였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든 사회적 구별을 벗고 오로지 타고난 자질과 성격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석탄 노동자와 기계공은 거친 흥청거림의 분위기 속에서 귀족의 아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영국 권투의 아버지 제임스 피그의 아카데미에는 많은 귀족 출신의 학생들과 남자들이 등록했습니다. 그의 학생 캡틴 고드프리의 방어술 논문에서 말하길 피그는 계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훈련에서 체벌을 했습니다. 초기의 베어너클 복싱을 둘러싼 스캔들의 본질은 도시의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 세력과 갱단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초창기 권투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갱스 오브 뉴욕의 실제 버전이었습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캐릭터인 정육점 빌 커팅은 거리의 강경파이자 바워리 보이즈의 리더였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행동대장인 정육점 빌풀에서 직접 영감을 받았으며 그는 선거일에 투표소를 장악하기 위해 태머니 홀이 지원하는 아일랜드 갱단과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풀은 1855년에 살해당했는데 아마도 존 모리시의 사주에 의한 것 같습니다. 풀의 최대 라이벌 존 모리시는 아일랜드 이민자였으며 민주당 태머니홀 정치기계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족적 배경과 정당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분쟁의 시작은 풀이 1853년 10월 12일 보스에서 열린 권투 경기에서 모리시의 상대인 양키 설리번에게 배팅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1854년에 모리시와 빌풀 사이에 싸움이 주선되었고 풀이 이겼습니다. 모리시는 풀에게 복수를 계획했고 1855년 2월 25일 모리시의 사주를 받은 NAPD 순찰 경찰 출신인 루이스 베이커와 짐 터너가 당시 도시의 밤문화의 중심지였던 프린스 근처 브로드웨이 술집인 트윈익스 홀에서 풀의 다리와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등의 정의는 미국의 역사에 교과서에만 있을 뿐입니다. 유명했던 풀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올드스모크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모리시는 데드래빗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사라토가를 최고의 휴양도시로 개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에서 모리시는 미국 최초의 아일랜드 갱단 보스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스트롱보이 존 로렌스 설리번은 글로브 복싱의 첫 번째 헤비급 챔피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882년 2월 7일부터 1882년 9월 7일까지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또한 런던 프라이즈링 규칙에 따른 맨손 권투의 마지막 헤비급 챔피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문화적 아이콘이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최초의 권투 슈퍼스타이자 그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운동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경기를 통해 미국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이 탄생했고 국제적인 미디어에서 권투 경기를 보도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패턴을 정립했습니다. 런던 프라이즈링 규칙과 퀸스베리 규칙,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 스포츠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권투는 1850년대의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이었습니다. 19세기에 1743년
영국의 잭 브로튼이 초안한 규칙을 기반으로 1853년 런던 프라이즈 링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헤비급 챔피언 잭 브로튼이 때때로 사망이 발생하는 링에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런던 규칙에 따라 경기는 로프로 둘러싸인 24피트 정사각형 링에서 열렸습니다. 녹다운으로 라운드가 끝났고 30초 휴식과 링의 중앙을 되찾기 위한 추가 8초가 이어졌습니다. 부딪히기, 파기, 허리 아래를 때리기, 발로 차기는 금지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한 남자가 쓰러져 30초가 지난 후에도 계속할 수 없으면 싸움이 끝났습니다. 싸움은 보통 20에서 30라운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라운드는 선수의 무릎이 땅에 닿거나 그냥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세기가 지난 후 베어너클 복싱은 2015년 6월 29일 영국의 캐더링에서 합법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베어너클 파이팅 챔피언십은 2018년 6월 2일에 열렸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공인된 여성 베어너클 파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201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데이비드 펠트먼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퀸스베리 규칙은 런던 프라이즈링 규칙을 대체했으며 런던 프라이즈링 규칙은 잭 브로튼 규칙을 대체했습니다. 퀸스베리 규칙은 4가지 주요 면에서 런던 규칙과 달랐습니다. 1. 참가자들은 패딩 장갑을 착용했다. 2. 한 라운드는 3분간의 싸움과 1분간의 휴식으로 구성되었다. 3. 레슬링은 불법이었다. 4. 쓰러진 선수는 10초 이내로 스스로 일어나야 했다.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면 경기는 끝났습니다. 현대 권투의 기초가 된 퀸스베리 후작 규칙은 1867년 존 그레이엄 챔버스가 도입했으며 제9대 퀸스베리 후작이 공식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런던 프라이즈링 규칙에서 퀸스베리 규칙으로 바뀐 이유는 더 많은 고객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옛날 권투의 특징인 무자비한 싸움은 돈이 되는 영국 상류 계층의 접근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계층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퀸스베리 규칙은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의 현대 권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권투 경기를 지배하는 구조와 규칙을 확립했습니다. 존 숄토 더글러스는 퀸스베리 9대 후작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스포츠의 후원자이자 유명한 권투 애호가로 현대 권투의 기반을 형성하는 퀸즈베리 규칙의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몰락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세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140년 동안 스포츠 카드의 거래는 야구, 축구, 농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권투는 밀려났지만 최초로 제작된 스포츠 카드 중 일부는 권투 선수의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스포츠 카드라는 개념은 주로 담배 회사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하는 트레이드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권투 카드의 역사는 야구 카드의 역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권투 카드 백과사전인 미국의 위대한 권투 카드의 저자 애덤 S. 워쇼가 말했습니다. 두 카드 모두 1860년대에 등장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가장 이른 시기의 권투 카드는 전 미국 헤비급 챔피언인 존 C. 히난의 카드로 1860년대에 사진작가 찰스 D. 브래드릭스가 발행했습니다. 1880년대 무렵 올슨 저지와 기타 담배 카드가 출시되면서 예일과 하버드와 같은 학교의 인기 있는 대학 선수가 등장하는 최초의 전문 스포츠 카드가 판매되었습니다. 초기 담배 카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인물을 그린 카드가 인기가 있었지만 많은 카드의 여배우와 알려지지 않은 여성을 그렸는데 이 역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일상적으로 사진에 나온 여성을 쫓아다녔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 중 적어도 하나는 실제로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1886년부터 1895년까지 로릴라드와 듀크 앤 선스를 포함한 여러 담배 회사가 권투 선수와 다른 스포츠 인물의 카드를 제품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맨손 권투는 잔혹하고 위험했으며 많은 부상과 높은 사망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부족해 스포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얼마인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미국의 맨손 권투는 노동계층, 특히 아일랜드계 미국인 이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 스포츠를 통해 아일랜드인의 정체성과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베어너클 복싱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편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